30대 후반인데요. 연애가 결혼까지 계속 이어지지가 않네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30대가 되면 연애와 결혼이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들을 필요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30살이 넘어가도 연애할 사람은 연애하고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거든요. 40대 이상 초혼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할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면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여성이 결혼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해결책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메타인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메타인지가 안 된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쓰냐면 네 주제에 눈이 높다 라고 말할 때 쓰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눈 좀 낮춰 로만 들으신다면 기분만 상하시고 얻어갈 건 없을 겁니다. 좀만 진정하시고 천천히 제 말을 들어주세요. 결혼이라는 게 성사가 되려면 남자와 여자 모두 오케이 해야만 결혼이 성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조건이 만족스러울 때 결혼이 되는 거죠. 여기서 사랑은 조건을 보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조건에는 성격하고 습관하고 취향하고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소개팅 주선해주려고 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난 조건 안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래놓고 소개해주면 이래서 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근데 그 싫은 특징이 조건이잖아요. 그 특징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을 말해줘야 주선자도 제대로 소개를 해주고 소개받는 나도 더 나에게 맞는 사람을 소개받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을 내 스스로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마음에 들어 해도 내가 그 사람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결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 스스로가 내가 원하는 조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조건을 모르면 나중에 가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나 남자 얼굴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나 얼굴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이러면 시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을 할 때도 필터라는 거를 걸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 사이즈의 티셔츠를 하나 사려고 하면 100 사이즈라는 필터를 걸어놓고 티셔츠를 검색해야 검색해서 나온 티셔츠 중에 골라서 입을 거 아니에요. 100 사이즈라는 필터를 내가 모르면 어떡해. 90 사이즈, 110 사이즈 다 구매해서 입어보고 안 맞는 거 확인하고 환불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남자를 찾는 와중에 내가 정말로 상대방에게 원하는 조건을 몰라서 필터를 걸지 못하면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하나씩 다 찍어서 맛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돈은 돈대로,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낭비되고 결국 결혼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조건을 완벽히 알았어.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들어 하려면 이런 조건들이 성립해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야.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죠.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상대방은 과연 내가 가진 조건을 만족할까? 과연 나를 만족할까, 그 사람이?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조건, 내가 상대방한테 원하는 조건을 모르거나 내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내 조건보다 상위 조건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뭘까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가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나이, 재산, 키, 몸무게, 연봉, 차량 종류처럼 명확히 숫자로 떨어지는 가치, 이런 것들은 만나지 않고도 알 수가 있는 가치죠. 저는 이러한 가치를 객관적 가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가치는 만나서 대화해보고 데이트해봐야 알 수 있는 가치들, 외모, 몸매, 성격, 습관, 취향, 이런 것들을 저는 주관적 가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실 가치는 사람마다 가중치를 다 다르게 주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모두 주관적입니다. 하지만 그냥 설명하기 쉽게 숫자로 딱 떨어지는 가치를 객관적 가치, 그렇지 않은 가치를 주관적 가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원하는 조건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했었죠. 객관적 가치, 그러니까 나이, 재산, 키처럼 숫자로 딱 떨어지는 가치는 점수제로 만들지 말고 무조건 통과라고 표시하거나 합격과 불합격으로 기준을 딱 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나이 땡땡, 나는 남자 나이 상관없어, 100살도 돼. 그러면 나이 땡땡 통과 이렇게 써놓는다는 거죠. 근데
통과라고 써놓고서 나중에 10살 차이 나왔다고, 그건 좀, 이러면 뭐라고요? 메타인지가 개 박살난 거라고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내가 스스로 해놓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건 이렇게 말하면, 이러면 진짜 맞는 사람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아무 상관이 없다, 100살이 와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제 나이 땡땡 통과라고 쓰고, 그게 아니면 38살 이하 이런 식으로 써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딱 숫자로 떨어지는 객관적 가치들은 이것만 충족되면 된다, 불합격 기준만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관적 가치는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설레어 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얼굴 형태는 각진 턱이 남성미가 있어서 설렌다, 다정하게 손잡아주는 남자에게 설레더라. 이렇게 주관적인 가치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서 내가 써놓고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소개팅 어플을 한번 깝니다. 그리고 뽀샵은 웬만하면 하지 말고 카메라 필터를 약하게 그냥 하는 정도? 사진은 그 정도 보정만 하고 내 객관적 가치를 사실대로 써요. 그리고 자기소개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내가 설렜던 주관적 가치 중에 성격과 관련된 부분 딱 한 개만 뽑아가지고 이런 남자 찾습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걸을 때 안 넘어지도록 제 손 꼭 잡아줄 수 있는 다정한 남자분, 제 손이 비었습니다, 잡아주세요, 뭐 이런 거 대충 그냥 써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객관적 가치 조건 아까 정리를 해놨죠. 뭐 예를 들어서 나이 38살 이하, 뭐 키 173 이상 이런 식으로 써 놓으라 했잖아요. 이 객관적 가치 조건에 충족하는 남자들한테 만나자고 먼저 쪽지를 쭉 날려보는 거예요. 한 뭐 5명, 10명 이렇게 최대한 날릴 수 있을 만큼 날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다 거절한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객관적 가치 조건이 너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가치에 비해 상대에게 요구하는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객관적인 가치를 조금 낮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조건을 조금 더 낮게, 이때는 진짜 이제 조금 눈을 낮춰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객관적 가치와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객관적 가치, 그 기준을 조건을 필터를 해가지고 내가 쪽지를 날렸는데 상대방이 오케이 했어. 그러면 사실은 객관적인 가치 측면에서는 내가 메타인지가 잘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상대방이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내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다시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객관적 가치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하는 겁니다. 필터를 다시 거는 거예요. 내가 만나자마자 상대방이 천만 원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사실은 내가 쭉 쪽지 날린 사람들이 내가 설정한 가치 기준에 맞는 사람들한테 쪽지를 날린 거잖아요. 그럼 나갔을 때 사실은 다른 그런 조건들은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가자마자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사실은 내 객관적인 그 기준, 그 가치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필터를 안 걸고 만났으니까 내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 거거든요. 그러면 나 사실은 이런 것도 보네, 나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메타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만났는데 나는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근데 상대방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내가 객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쪽지를 날린 거잖아요, 소개팅 어플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도 내 객관적인 가치는 마음에 들었으나 주관적인 가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조금 복잡한데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필터를 걸고 내가 가진 조건들을 쭉 쓴 다음에 내가 먼저 선쪽지를 날려서 만남이 성사되었다면 사실은 객관적인 가치 부분은 둘 다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났을 때 상대방을 원하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사실 눈이 높았는데 내가 스스로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을 몰랐다는 소리고, 나가서 만났는데 나는 마음에 드는데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이 부분도 내 객관적인 가치 부분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했다기보다 어떤 주관적인 가치 부분이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왜냐면 어플을 통해서 만날 때는 객관적인 가치 부분들은 보통 이제 오픈을 하고 만나니까. 자, 여기까지 짧게 빨리 정리를 해봤었는데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요? 둘 다 만났어. 내가 쪽지 날려서 만났어. 근데 상대방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 만났는데. 그렇다면 이때는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첫 만남부터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 외모나 몸매처럼 본능적인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고,
3번, 4번, 여러 번 만났는데 사귀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거는 사실 내 취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각자의 취향이. 근데 사귀고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리고 나서 헤어졌다. 이거는 내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인이 분석이 되면 해결책도 쉽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만남부터 컷당했다. 그러면 사실 첫 번째는 프로필 사진이 너무 뽀샵되진 않았나. 내 프로필 사진이 너무 보정 처리가 돼서 다른 사람이 나왔구나라고 이 사람이 생각하진 않았나. 그걸 한번 의심해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내 외모나 몸매를 조금 지금보다 이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조금 가꾸면 되는 거고, 만약에 3번, 4번 만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건 사실 이건 취향 문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냥 빨리 패스를 하고 다음 남자를 만나러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귀었는데 6개월 뒤에 헤어졌다. 이 경우에는 내 성격적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떠나간 거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누가 더 문제냐 이거 따지지 마세요. 둘 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성격 차이로 헤어진 건데, 누구 잘못을 막 잘잘못을 따지고 있으면 괜히 내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 남자, 나를 떠나간 남자는 그 남자대로 그냥 가던 길 가라고 하고, 나는 이번 연애를 통해 내가 성격적인 측면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연애에서. 그러니까 다음 연애에서 내 주관적인 가치를 조금 더 올리려고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대와 내 객관적 가치를 맞춰놓고 내가 설레어하는 상대의 주관적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다가가고, 그러는 와중에 내 주관적 가치를 올리려는 노력을 하면 어느 순간 나도 만족스럽고 상대도 만족하는, 어떻게 보면 천생연분 커플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결혼정보 회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연애와 결혼은 비율이 확 줄었지만 결혼정보 회사 매출은 수직 상승했거든요. 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생략해 주니까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메타인지를 하는 방법, 이 메타인지 과정이 너무 복잡하면 결혼정보회사에 나를 맡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만,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결혼정보회사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주제로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결혼을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메타인지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이유와 해결책은 남자친구가 지금 없는 여성분이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메타인지를 내가 잘 했어. 메타인지를 잘 하고 서로 만족하는 상대를 찾아서 사귀게 되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난 남자와도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귀기로 했고 6개월 정도 이상 만났다면 사실 외모 문제도 아니고 취향 문제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와 같이 사귀고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사실 성격 차이하고 가치관 차이로 헤어졌다는 말은요, 차이가 생겨서 헤어진 게 아니고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헤어진 겁니다. 어떤 누굴 만나도 나와 100% 생각과 가치관이 일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둘 맞춰 나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둘 맞춰 나가다 보면 차이가 있던 다른 요소들도 조금씩 맞아들게 됩니다. 그러면 맞춰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바로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맞춰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의견 차이를 좁힐 때 먼저 한 발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발 먼저 양보하라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당연하게 생각하던데요. 양보만 해서 그래요. 아무 말도 없이 양보만 하니까 상대방은 내가 양보했다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의견 차이를 좁힐 때에는 내가 한 발 양보하고 그 후에 너도 한 발 양보하라고 말을 해서 맞추는 거예요. 이때 먼저 양보하는 것도 자존감이 높아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한 발 양보했으니까 너도 한 발 양보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자존감이 높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양보도 못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서 양보만 해서 맞춰가질 못한다는 거죠. 왜 제가 먼저 양보해야 하나요? 남자가 먼저 양보해도 되잖아요. 남자가 먼저 양보 안 한다고요? 상대 남자도
자존감이 낮다는 소리죠. 그래서 둘 다 자존감이 낮으면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거고, 둘 중에 한 명만이라도 자존감이 높아서 한 발 양보, 한 발 챙기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관계는 결혼까지, 그리고 결혼 이후에도 오래오래 가는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양보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해달라고 하면 그 말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런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낮은데 상대방이 자존감이 높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이건 운이잖아요. 그런 남자가 내 앞에 뚝 나타나는 건 운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존감이 낮은데 자존감 높은 상대방이 나를 이끌어주는 건 정말 운의 영역이라는 거죠. 내 인생을 운에만 맡기는 건 아무 노동도 안 하고 로또만 긁으면서 인생을 살겠다는 소리와 같은 얘기입니다. 운이 정말 좋아서 로또 1등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정말 크게 깨달았던 점은, 그런 행운은요, 준비된 사람한테만 오더라고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 온 행운은 오히려 불행일 때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로또 1등 맞고 흥청망청 쓰다가 신용불량자 된 사례가 많죠. 내 인생을 운에만 맡기지 마세요. 운도 있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지만 운이 나에게 왔을 때 받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내게 왔을 때 행복한 사랑을 하려면 나도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는 말이죠. 아, 맞습니다. 자존감을 올리라는 말 지겹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필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꾸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집값은 치솟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돈을 모아야 되는데 계속 SNS 속 사람들하고 비교되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이성을 만날 시간은 없는데 그 와중에 시간은 흘러가고, 그렇게 나이도 먹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죠.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지니 희망이 없어지고, 그래서 서로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죠. 아름다운 한국 여성들을 김치녀로, 듬직한 한국 남성을 한남, 퐁퐁남으로 깎아내리고 있는 현 실정이죠.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종족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인터넷 댓글을 보면 상대 이성에게 복수를 다짐해요. 왜냐면 댓글창이 깨끗하기보단 사실 조금 더티하니까. 하지만 실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웃으면서 서로를 맞이합니다. 안면 튼 사람은 그 사람의 행복을 많이 빌어주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세상을 너무 깨끗하게 보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는 명과 암이 존재해요. 내가 명에 집중할 것이냐, 암에 집중할 것이냐는 내 선택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명에 집중할수록 밝은 면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어두운 면에 있는 사람들을 기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암에 집중할수록 어두운 면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밝은 부분을 가진 사람들을 욕하고 시샘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에너지적으로 안 맞거든요. 어떤 인생이 행복할까요? 정답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밝은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밝은 부분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소통하고 싶고, 밝은 부분에 있는 사람들과만 도움을 주고받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두운 부분에 집중해서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고 인터넷 댓글들에 초집중해서 상대를 깎아내리겠다고 한다면 저는 말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당신의 선택이고 그것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밝은 부분에 집중하고 있거나 밝은 면을 보려고 애쓰고 있거나 밝은 면을 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거나, 지금까지 어두운 면을 충분히 봤으니 이번에는 밝은 면도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이 영상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당신을 위한 무료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기 하지 않고 서로 행복하게 사랑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 내 자존감을 바로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내 자존감을 스스로 높일 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는다면 이 세상은 빛나는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인정하게 되실 겁니다. 맨 처음에 저는 말했습니다. 이유와 해결책을 함께 제시를 해드리겠다고. 저는 문제만 딱 던져놓고 이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라며
지적질만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건 잔소리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연애 컨텐츠를 재미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하면서 장기적으로 사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메타인지가 안 되어 있거나 메타인지를 해도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한 것 중에 나이가 있었나요? 메타인지를 잘하고 못하고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높거나 자존감이 낮은 것 또한 나이와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법만 알면 언제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현대 여성분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요, 나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으면 어렸을 때보다는 만날 수 있는 남자의 선택지가 줄어들긴 할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지만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성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의 객관적 가치와 주관적 가치 중에 올릴 수 있는 가치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듯이 당신 같은 여성이 있듯이 당신 같은 남성도 이 대한민국에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여성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남성, 맞아요. 희귀하죠. 그렇다면 당신도 희귀한 사람이 되어야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귀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적인 성장과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담은 댓글들을 통해서 저를 도와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